오늘은 암세포를 제거하고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한 혈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내용이며 초기암, 즉 1기, 2기 암을 치료하고 나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3기와 4기 암 치료 시 수술 후 남아있는 암을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암세포는 증식력이 아주 활발하며 주변 조직으로 퍼져나가 주변 조직을 파괴하며 온몸으로 전이되어 치명적인 해를 주는 종양세포를 말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암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암세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암세포는 계속 성장하고 증식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정상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영양소를 모두 빼앗아 암세포가 독식하려고 합니다. 즉 정상세포와 암세포는 영양소를 가지고 몸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암세포와 정상세포는 세포를 유지하고 늘리기 위한 당, 지방, 단백질과 같은 영양소를 가지고 아주 치열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당분, 지방, 단백질 세 가지 모두 암세포가 이용하려고 하지만 가장 암세포가 선호하는 영양분은 바로 당분입니다. 암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증식을 억제하고 사멸시키기 위해서는 당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즉 혈당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혈당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혈당을 높게 유지해야 할까요? 적당히 높지도 낮지도 않게 유지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주 낮게 유지를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혈당을 아주 낮게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혈당을 얼마나 낮춰야 할까요? 혈당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혈당을 낮추면 저혈당에 빠져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암세포를 억제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혈당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환자들에게 안내하는 그 혈당 관리 수준은 식후 혈당을 100 이하로 유지하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식전 혈당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식전 혈당이 아니라 식후 혈당을 100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고 암 환자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당이 아니라 평균적인 당 수치를 100 이하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 3개월의 그 평균 당을 알 수 있는 검사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바로 당화혈색소입니다. 이 당화혈색소 기준으로 5.0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암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당화혈색소 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표가 나와 있을 것인데요. 이 표를 보면 당화혈색소 5.1이 평균 당이 100입니다. 당화혈색소 5.0이 평균 당 97이 됩니다. 식후 혈당 100 이하와 당화혈색소 5.0 이하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식이요법, 운동, 대사약물, 영양치료를 세팅해야 합니다. 암 환자는 혈당을 올리고 당화혈색소를 높이는 어떤 것이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배제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식이요법과 운동, 대사약물 및 영양치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저를 찾아온 환자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0대 초반 남자 환자였습니다. 저를 9개월 전에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오기 2달 전에 전립선암 3기를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 임파선 쪽에 전이가 있어 먹는 항암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추후에 방사선 치료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암 수술을 받고 먹는 항암제 치료도 하고 있는데 전립선 암 표지자인 PSA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 암 치료가 잘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얻고자 아내인 보호자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70대 노 부부였습니다. 저는 처음 보자마자 걱정을 했습니다. 과연 이 노 부부가 내가 설명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전립선 암 표지자 수치가 76.1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PSA 정상 수치는 4 이하입니다. 이 수치가 너무 높아 치료가 잘 될지 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노 부부에게 암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식이요법, 운동, 약 처방 및 영양 처방을 하였습니다. 환자에게 힘주어 강조한 것은 다름 아닌 혈당이었습니다. 환자에게 식전과 식후 당을 자주 측정해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식후 당을 100 이하로 유지하는 목표를 꼭 지키라고 교육했습니다. 매달 와서 재차 교육을 하고 혈당 검사하고 약 처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피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전립선 암 표지
표지자인 PSA 수치가 76.1이었는데 1.96으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 저도 결과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 환자의 당 수치는 얼마였을까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5.0이었습니다. 3개월 평균 당이 97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후에도 지속적으로 혈당을 100 이하로 유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달 후에 또 검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PSA 수치는 0.164까지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는 4.7이었습니다. 3개월 평균당이 88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보호자와 환자가 얼마나 힘들게 노력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의 체중이 너무 빠질 것 같아서 걱정을 했습니다. 처음보다 체중이 빠지기는 했지만 정상 체중을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3개월이 지나서 최근에 한 검사에는 전립선 암 표지자 PSA 수치가 0.029까지 떨어졌습니다. 당화혈색소는 4.8로 여전히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암 치료 결과가 좋아서 방사선 치료는 안 하기로 대학병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환자가 식이요법, 운동, 영양치료로만 이렇게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먹는 항암 치료도 했으며 호르몬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식이요법, 운동, 영양치료 없이 먹는 항암 치료만 해서는 효과가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암 치료는 이렇게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치료하는 것보다 식이요법, 운동, 영양치료, 항암치료가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룰 때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좋은 암 환자 식이요법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암 환자 식이요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